수처리 시설 혹은 하수처리 시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하수도법 제2조 9항에 공공하수처리 시설은 하수를 처리하여 하천, 바다, 그 밖에 공유수면에 방류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시설을 말한다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이와 대비되는 시설로서 개인 하수처리 시설이 있는데 이는 개인이 설치 또는 관리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공공하수처리 시설이든 개인 하수처리 시설이든 하수 중에 포함되어 있는 오염물질을 제거하고 깨끗해진 물을 공유수면에 방류하는 기본 목적은 동일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수를 정화하는지 처리하는 과정을 알아보겠습니다. 하수를 처리하는 방법은 한 가지 방법으로는 불가능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조합하여 사용하는데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방법을 다양하게 조합하여 처리 방법을 구성합니다. 다른 형태로 구분하면 하수처리 방법을 전처리, 1차 처리, 2차 처리 등으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유량조정조, 스크린 등을 전처리라고 할 수 있으며 이는 실제로 하수 중에 오염물질을 제거한다기보다는 1차, 2차 처리의 효율을 좋게 하기 위해서 선행되는 처리 과정을 말합니다. 1차 처리는 하수 중에 포함되어 있는 부유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특히 침전지를 두고 물속에 들어있는 부유물질을 중력으로 침전지에서 침전시켜 제거하는 물리적인 처리 방법을 말합니다. 침전지에서 침전시키는 것만으로도 하수 중에 있는 부유물질의 60%가량은 제거할 수 있습니다. 2차 처리는 현대 하수처리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처리시설입니다. 하수 중에 녹아있는 유기물이나 또는 미처 제거되지 않은 부유물질 등을 2차 처리에서 제거하는데 미생물을 사용해서 하수 중에 포함되어 있는 오염물질을 처리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고도 처리는 2차 처리수 이상의 높은 수질을 요구할 때 시행되는 처리 방법을 말합니다. 1차, 2차를 처리한 후 2차 처리수를 한 번 더 처리해서 고도 처리하는 경우도 있고 요즘은 2차 처리 단계에서 2차 처리 시설을 매우 고도화시켜서 2차 처리 단계에서 고도 처리수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2차 처리가 곧 고도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처리 방법을 선정할 때는 먼저 유입 수량 그리고 유입 수질과 방류 수질을 예측하고 필요한 제거 효율을 결정한 후 필요한 제거 효율을 낼 수 있도록 앞에서 말한 여러 가지 방법을 조합하여 충분한 제거 효율을 내는 조합으로 처리 방법을 결정하게 됩니다. 두 번째, 처리 방법을 선정할 때는 내가 설치하고자 하는 처리시설뿐만 아니라 동일 수역 내에 다른 배출원이 있는가를 파악하여 다른 배출원과 내가 설치하고자 하는 하수처리시설이 서로 하천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모두 파악하여 처리 효율을 결정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배출원의 장내 오염 포량도 예측하여 이 장내 오염 포량이 내가 방류하고자 하는 하천에 방류되었을 때 영향이 어떻게 미칠 것인가도 예측하여 처리 효율을 결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은 방류 수역의 자정 능력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리고 방류 수역의 목표 하천 수질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결정해야 합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수질 오염 물질은 58개의 항목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항목을 모두 제거하려고 노력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수 처리에서 주요 처리 대상 오염 물질은 크게 5가지 항목인데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부유물질입니다. SS라고도 표시되는데 필터로 여과했을 때 필터 위에 남는 찌꺼기가 부유물질입니다. 부유물질은 대표적인 하수 오염물질로서 물을 탁하게 합니다. 다음은 유기물입니다. 유기물은 물속에 있을 때 분해되면서 물속에 있는 산소를 소비합니다. 생태계에서 산소는 매우 중요한데 물에 산소 농도가 줄어들면 그만큼 산소 호흡을 하는 생물 또는 미생물이 크게 타격을 입게 되고 산소가 심하게 고갈되면 물 생태계가 파괴될 수도 있습니다. 유기물이 높으면 그만큼 산소가 줄어들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유기물을
나타낼 때 대표 지표로서 BOD 혹은 COD로 나타냅니다. BOD는 생화학적 산소 요구량이고 COD는 화학적 산소 요구량입니다. 어쨌든 BOD나 COD는 유기물을 나타내는 대표 지표이고 이 BOD, COD가 높다는 말은 그만큼 물이 오염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하수에는 BOD, COD가 높게 들어있고 이를 제거하는 것이 하수 처리의 가장 큰 목적이기도 합니다. 총 질소와 총 인은 TN, TP로 표시되는데 물속에서 부영양화를 일으키는 원인 물질이기도 합니다. 질소인은 대표 영양염료로서 질소인이 많은 물은 특히 물속에서 조류, 즉 플랑크톤과 같은 조류들이 증식하기 쉬운 환경입니다. 조류가 증식하게 되면 나중에 다시 분해가 되는데 이때 증식한 조류가 다시 분해될 때 또 많은 양의 산소를 소비하게 되고 결국 물이 나빠지는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SS, BOD, COD, TN, TP가 하수 처리에서 처리 대상이 되는 주요 오염물질이 됩니다. 수질 오염물질 중에서 이들 이외의 대부분의 물질은 하수 처리에서 문제가 되지 않는데 그 이유는 이미 하수의 다른 오염물질들은 기준치 이내로 많이 녹아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단위 처리 공정으로 먼저 물리적 단위 공정은 유량 조정, 스크린, 분쇄, 혼합, 침전, 여과와 같이 그 오염물질의 성상은 변하지 않으면서 물로부터 제거하는 그러한 공정들을 말합니다. 하수 처리에 사용되는 화학적 단위 공정은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먼저 흡착입니다. 주로 활성탄 흡착을 이야기하는데 유기물은 대부분 화학적, 생물학적으로 제거되는데 제거되지 않는 난분해성 유기물의 경우 활성탄 흡착으로 제거할 수 있습니다. 살균은 하수 중에 남아있는 미생물, 특히 병원성 미생물을 제거하는 데 사용됩니다. 하수에서는 주로 염소 소독이나 오존 또는 자외선 살균 등이 이용됩니다. 탈염소는 살균 방법으로 염소를 사용했을 때 남아있는 염소를 모두 제거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상수에서는 물속에 어느 정도 잔류 염소가 남아 있어야 관로를 통해 수도꼭지까지 이동하는 과정에서 가능한 2차 오염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즉 상수에서는 수도꼭지까지 어느 정도 잔류 염소가 남아 있는 것이 더 위로운데 반대로 하수에서는 처리한 후 방류할 때는 염소가 남아있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염소가 남아있게 되면 이 잔류염소가 하천에 방류될 때 하천에 서식하고 있는 다른 미생물이나 생물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기타 하수 처리에 사용되는 화학적 방법으로서 pH 조절제나 아니면 응집제 사용을 예를 들 수 있습니다. pH는 조정은 하수가 특히 산성이거나 또는 알칼리성일 때 중화하기 위해 필요한 산 또는 알칼리를 말합니다. 응집제는 특히 특정한 오염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응집 공정을 도입할 수 있는데 응집 공정을 도입할 경우 응집제라던가 또는 응집 보조제를 투입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다음은 생물학적 하수 처리입니다. 생물을 산소에 따라서 호기성이냐 무산소성이냐 현기성이냐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생물 또는 미생물은 호기성인 경우는 반드시 자유산소가 있어야만 하는 경우입니다. 현기성이라고 하면 산소가 없어도 생존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무산소성은 산소가 없더라도 다른 형태의 산소, 즉 NO3와 같이 결합된 형태의 산소가 있을 때 이를 이용해서 호흡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사람은 절대 호기성입니다. 즉 사람은 산소가 없으면 바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절대 호기성 생물이라고 볼 수 있고 생물의 종류에 따라서 어떤 미생물은 산소가 없어도 NO3를 결합산소를 이용해서 호흡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미생물도 있습니다. 산소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를 에어로빅, 그리고 산소가 없는 경우를 안에어로빅이라고 말을 하고 무산소성, 즉 결합산소를 이용한 호흡을 안옥식이라고 말을 합니다. 또 생물의 구분을 영양분에 따라서 독립영양이냐 종속영양이냐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먼저 종속영양이라고 하면 사람처럼 생존에 필요한 유기물을 스스로 합성하지 못하고 다른 미리 만들어진 유기물을 섭취해야만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우리가 과일을 먹든 밥을 먹든 혹은
다른 형태의 고기를 먹든 유기물을 흡수를 하고 이를 몸 안에서 자기 세포로 재합성하는 과정으로 생존해 가는데, 이러한 미리 만들어진 유기물을 사용해야만 하는 형태를 종속영양 또는 헤테로트롭스라고 말을 합니다. 독립영양은 이와 반대로 유기물이 불필요합니다. 즉 별도로 먹이를 먹지 않아도 무기물로부터 세포를 합성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우리가 흔히 식물이라고 말하는 것들이 독립영양입니다. 이들은 무기물인 이산화탄소로부터 햇빛을 이용해서 세포, 즉 유기물을 스스로 합성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산소에 따라서는 호기성이고 영양분에 따라서는 종속영양이라고 할 수 있고, 이와 같이 모든 형태의 생물 또는 미생물은 산소에 따라 또는 영양분에 따라 6가지 범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하수 처리에서는 이러한 6가지 형태의 미생물이 모두 사용되는데, 특히 미생물을 이용해서 생물학적 처리를 할 때 2차 처리에서는 처리할 주 목적이 유기물 제거이기 때문에 이 중에서 종속영양세균이 주로 이용됩니다. 그리고 종속영양세균 중에서도 산소 이용 형태에 따라서 호기성인 경우가 가장 처리 속도가 빠릅니다. 그래서 하수 처리의 메인 공정은 호기성이면서도 종속영양세균에 의해서 처리하는 것이 가장 기본이 되는 생물학적 처리 공정이 됩니다. 또 하수 처리에서 생물학적 하수 처리의 미생물 확보 방법에 따라 부유 성장식이냐 부착 성장식이냐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하수 처리는 어차피 하수 중의 유기물이 미생물 세포로 전환되는 과정인데, 이 미생물을 어떻게 확보하느냐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부유 성장식은 물속에 미생물이 현타객처럼 떠다니면서 하수와 접촉되고 하수 중의 유기물을 섭취하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많이 언급될 활성 슬러지법은 부유 성장식입니다. 부착 성장식은 미생물이 어떤 고체 벽에 들러붙어서 성장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고체상의 벽을 우리가 담체라고 말을 하고, 이 담체에 붙어있는 미생물을 생물막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생물막은 고체에 붙어 있으면서 하수와 접촉될 때 하수 중에 있는 유기물을 먼저 생물막에 흡착하고 산소를 이용해서 흡착된 유기물을 분해하는 과정으로 성장하게 됩니다.